자, 안녕하십니까, 토요브로입니다. 오늘 리뷰는 바로 기아 타스만의 마지막 리뷰입니다. 이스트림 차량으로 이제 데일리가 어떨까? 요번에 컨텐츠는 뭐냐면 엑스프로로 과연 데일리성은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엑스프로는 다 이게 보면 다 블랙이죠. 이런 오프로드 관련된 장치들이 오렌지 컬러입니다. 휠은 18인치 오프로드 타이어, 뒤쪽에 여기 이제 엑스프로 배지가 하나 있게 되고요. 타스만 레터링도 블랙, 그다음에 아래쪽 여기도 이제 오렌지 컬러로 이렇게, 그죠? 엑스프로 실내는 뭐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방향제 이쁘죠? 방향제. 야,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벤볼릭 방향제인데 수백 개 리뷰 영상하고 누적 리뷰가 12,000개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신 방향제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나르시스 향을 썼거든요. 이렇게 속구를 벤볼릭 레터링이 있는 곳으로 넣고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정도만.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 커버를 다시 닫아주면 됩니다. 돌려서. 굉장히 간편하네요. 에어컨 송풍구의 바람으로 이게 향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대부분 제품은 향이 너무 세게, 그리고 오래 못 갑니다. 한 2주면 거의 소멸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방향제를 한 3주 정도 써봤는데 계속해서 향은 잘 납니다. 3주 이상 써는 향은 잘 나고, 또 향이 좀 짙다 하면 이렇게 닫아도 되고, 향을 좀 더 발량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 좀 열어서 이렇게 놓고. 향이 너무 세지도 않고 은은하게 퍼져요. 그래서 타스만 넓은 차량에서도 은은하게 나다 보니까 딱 탔을 때 머리 아픈 거 하나도 없었고, 시향 후에 향이 좀 불만족스럽다 하시면 이 벤볼릭에서는 무료 교환이나 환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꽤나 자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입을 원하신 분들은 댓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타스만 타고 렛츠고. 방금처럼 여기다가 타스만도 이게 되잖아요. 이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이런 방향제, 속고 방향제 오일 넣을 때도 자, 이렇게 파스만 하면 됩니다. 자, 피면 되고. 난 다 좋은데 문이 열리고 나서 요 아래쪽에는 잘하면은 옷 다 묻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쪽 커버가 아래까지 딱 돼 있으면은 요런 좀 디테일은 좀 아쉽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타스만 엑스프로 모델입니다. 엑스프로. 오프로드에 완전히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2.5 터보 가솔린이 적용되어 있고 281마력에 43토크. 일단은 주행적인 부분에서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엑스프로를 했을 때 락모드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프론탈 리어 쪽에 견인고리가 이제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다는 게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트랙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 경사로를 시속 10km 이하로 자동 주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조작 없이 험로 탈출을 시속 10으로 자율주행으로 한다 라는 느낌으로, 좀 저속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식 차동기어 잠금 장치, 바퀴 한쪽 바퀴가 떠 있을 때 탈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이 오프로드 전용 모델, 이 엑스프로 모델이 과연 이 데일리성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익스트림 모델에 대비해서 휠이 1인치 커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18인치의 엑스프로 전용 휠이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타이어 자체의 직경이 훨씬 더 커요. 얘가 오프로드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 타이어에 이제 익스트림 오프로드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서스펜션의 쇼바 길이 자체는 프론트 쪽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리어 판스프링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익스트림 모델보다도 쇼바 길이가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녀석이 최종적으로 전고가 익스트림 모델 대비해서 엑스프로가 50mm 정도, 약간 5cm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확실히 근데 이 5cm 커진 거는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뭐 전폭이나 뭐 전장길이, 뭐 휠베이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뭐 10mm만 커져도 눈에 확 티가 나잖아요. 또 주행을 했을 때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딱 주행을 했을 때 익스트림 모델보다는 차량을 탑승했을 때 확실히 차가 좀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건 단번에 느낄 수가 있어요. 익스트림과 엑스프로를 둘 다 동시에 타봤을 때 확연하게 이 녀석의 스텝 포지션이라든지 전방이나 시야각 자체가 훨씬 더 높아진 거를 체감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프 랭글러 같은 경우는 보면 오버랜드라는 등급이 있잖아요. 그 오버랜드라는 등급이 좀 더 데일리성의 포커스에 맞춰진 랭글러 차량들의 옵션 트림 이야기인데, 타스만에서도 확실히 좀 데일리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익스트림 모델 대비해서 지금 이 엑스프로 같은 경우는 전통 오프로드의
포커스가 맞춰진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주행을 했을 때 승차감은 사실 밑에 잔진동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도로 이음새 큰 걸 지났을 때는 차가 하체 쪽이, 리어 쪽의 하체가 확실히 좀 더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속주행을 했을 때 잔진동이나 충격 흡수, 작은 요철, 이런 도로 이음새들을 갔을 때는 확실히 익스트림 모델 대비해서 충격과 진동이 좀 더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차가 조금 이제 서행을 할 텐데, 서행을 할 때의 이 충격을 눌러주는 힘 자체는 뭐 익스트림하고 거의 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저속에서의 요철 이렇게 만났을 때 느낌들은 확실히 익스트림하고 좀 더 비슷하지만, 그래도 데일리성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녀석이 좀 더 하드코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브레이크 느낌은 거의 뭐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임 바디 차량이다 보니까 아래쪽에서의 미세 진동은 당연히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타스만 제 익스트림에서 말씀드렸던 그 데일리성 같은 경우는 일반 프레임 바디 치고는 다른 차량, 다른 프레임 바디 차량과 대비해서 충격 흡수나 승차감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데일리성으로는 많이 좀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엑스프로 차량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했었던 뭐 랭글러나 브론코와 같은 프레임 바디 차량의 승차감과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뒷바퀴 쪽, 리어 쪽에 이 쇼바기도 좀 길어지고 하다 보니, 또 아무래도 이 오프로드용 전용 타이어 같은 경우는 데일리성의 포커스에 맞춰진 타이어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험로 탈출의 1순위를 목적으로 둔 타이어다 보니까 리어렛의 승차감도 확실히 익스트림보다는 엑스플로러가 조금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데일리성에 있어서는 시속 100까지 안 올리고 지금도 시속 한 7, 80 정도로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 이 시야감 자체의 그 만족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익스트림을 타셔도 사실 걔도 워낙 타스만 자체가 높은 차량이다 보니까 신세계를 좀 경험할 수가 있는데, 자, 엑스프로 같은 경우는요, 진짜 뭐 우리가 도로를 지날 때 옆쪽에 풍경들이 보여지는 그 시야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특히 대교 같은 거 건넜다든지 뭐 다리를 건널 때, 그때도 이제 막 물이 보이는 각도가 아예 다르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타스만의 매력은 대단해요. 가속감 자체도 이렇게 악셀을 밟았을 때 약간의 거친 엔진의 회전 질감은 느껴지는 게 어떻게 좀 픽업트의 감성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나아가는 느낌 자체의 가속감 자체는 개인적으로 익스트림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휠이 커지고 직경이 커진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이 동력 전달에 있어서도 일반 익스트림보다는 조금 빡센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고속에 대한 안정감 자체도 확실히 이 녀석이 좀 좋은 거 높다 보니까 익스트림 모델 대비해서는 고속 안정성은 물론 나쁘진 않지만 익스트림 모델에 대비해서는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요철이 없고 정말 길 잘 깔려진 도로, 지금 이 고속도로도 길이 상당히 잘 깔려있는 도로거든요. 이럴 때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들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이 좀 더 푹신푹신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은 단번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쇼바 길이가 길어졌다라는 뒤쪽 리어 쪽에서 느낌이 약간 좀 출렁출렁거리는 건 훨씬 더 있어요. 자, 지금 국도를 주행하고 있는데 이 국도의 이런 잔요철들은 저속에서는 이 엑스플로러는 괜찮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녀석은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하체를 지금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속에서의 그런 충격 흡수를 확실히 엑스플로러도 잘 거슬러 줍니다. 방식도 느낌도. 다만 이제 방지턱을 좀 세게 넘게 되면 뒤쪽 리어 쪽에서 충격은 꽤 큽니다. 또 이렇게 가다가 국도 오다 보니 또 이런 비포장 도로가 또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그렇게 되면 자, 어떤 기능을 사용하면 되냐? 자, 홈에 이제 오프로드. 이거 봐라, 이거 기가 막히다. 이렇게 현재 지금 롤하고 피칭 같은 거를 볼 수가 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확 넘기다 보면 아래 지형이 보이죠? 그죠? 요 기능. 야, 그래서 지금 이제 돌길이거든요? 돌길? 돌길인데,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제가 이 길을 모노코크 바디인 팔리세이드와 함께 왔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얘가 여기 돌길도 좀 빡센 돌길인데 재밌다. 그러니까 엑스프로를 한번 사게 되면 갑자기 이런 길 맞닥뜨렸을 때 갑자기 급 자신감이 생긴다는 게 또 이 엑스프로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재밌어. 타스만 엑스프로 412km 주행하면서 연비는 9.1, 고속주행만 했을 때는 10.7 정도 나오고, 고속주행을 안하고 도심주행이나 험로 이런 데 갔을 경우는 약 한 7, 8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이 풀이었는데 412 뛰니까 약 한 4분의 1 남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익스트림 모델 대비해서 엑스프로 모델은 과연 데일리성이 얼마만큼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조금 익스트림 모델 대비해서 손실되는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주행적인 느낌을 봤을 때는 확실히 데일리로 탄다라, 저처럼 또 데일리로 이 타스만을 영입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익스트림 모델을 무조건 선택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하지만 또 그게 있어요. 또 데일리로 타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 주행 감각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이 디자인적인 요소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보시더라도 실내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 이 시트의 퀼팅들 있잖아요. 시트 퀼팅들의 모양이 다릅니다. 조금 더 뭔가 마초스러운 느낌을 주는 건 엑스프로의 디자인들이 확실히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블랙킬이 적용되어 있고, 뭐 기아의 로고라든지 여러 부분들도 블랙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오프로드를 위한 하체 부품들 같은 경우도 오렌지 컬러로 또 포인트를 주게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게 좀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엑스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외장 컬러 턴 베이지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그렇다고 외장 컬러는 턴 베이지가 아니더라도 뭐 블랙해도 이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브라운 시트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사실. 브라운 시트 자체가 이 딥그린 컬러랑 조화가 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자, 타스만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컬러는 엑스프로 전용 컬러가 정말 와닿는데,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컬러 리뷰를 할 때, 또 제가 이제 타스만을 만약에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엑스프로의 주행 질감이 데일리성이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이 외관의 느낌과 실내의 그 컬러감 때문에 엑스프로를 선택하려 했었거든요. 정말 그 오프로드를 가는 거는 저는 1년에 정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뭐 패밀리카 용도로 사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익스트림이 그나마 좀 낫고, 엑스프로 모델에서의 패밀리카는 아무래도 이 승차감에 있어서, 고수에 대한 승차감에 있어서,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조금 패밀리 목적성하고는 약간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타스만이라는 차 자체를 뭐 패밀리카 용도로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겠지만, 아무래도 얘를 패밀리카 메인카 용도로 사용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운전자의 운전 성향, 동승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드라이빙에 대한 감성적인 성향,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은 정말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타스만은 데일리로 사고 싶다, 저처럼 데일리로 좀 구매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 좀 편안한 세단이라든지 편안한 SUV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서브카용 데일리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훨씬 더 이 녀석의 장점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도 익스트림 프로션 같은 경우는 5,200만원이고 엑스프로 같은 경우는 5,600만원입니다. 약간 400만원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 400만원이란 차이는 보여지는 감각, 디자인적인 요소, 험로 탈출을 위한 정말 최적의 장점들, 그래서 400만원을 투자하더라도 400만원이라는 가치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이런 차들은 또 이 블랙시트가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약간 좀 땀 흘린 상태에서도 많이 탈 수도 있고, 그렇죠? 실내에 또 먼지가 많이 묻을 수도 있어서 맨날 물티슈로 막 샤샤샤 닦아야 되는 그런 감성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블랙시트도 나쁘지 않아요. 이 블랙시트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나는 평범한 컬러의 평범한 디자인의 타스만 정도로 주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익스트림 모델이 좀 더 엑스프로보다는 데일리적인 감성을 훨씬 더 잘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 타스만이라는 차량은 정말 우리들이 그동안 꿈꿀 수 없었던 우리의 평범한 데일리, 우리의 평범한 라이프 스타일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민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반가운 차량으로 다가오고요. 제가 이제 타스만 칼라 리뷰서부터 타스만의 숨겨진 기능, 그리고 익스트림 데일리 시승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프로 데일리 시승기를 통해서 타스만을 데일리로 영입을 하시려는 저와 같은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익스트림을 일단 사, 그리고 블랙으로 다 랩핑을 해서 엑스프로랑 좀 비슷하게 해놓고 휠도 블랙으로 도색해버리고 하게 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나는 솔직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어.